드래곤볼 Z가 연재되던 도중 프리저 편에서 딱 한 컷만 등장했던 버독. 손오공의 얼굴을 처음 본 프리저가 행성 베지터를 파괴할 당시 자신과 맞섰던 사이어인을 떠올리는데 그게 바로 버독이었죠. 매우 짧은 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은 그의 첫 등장이었는데 이후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다가 프리저 편의 보충 설명을 위해 제작된 TV 스페셜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당시 엄청난 호평을 받은 이유는 드래곤볼이지만 기존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 180도 다른 캐릭터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지구라는 평화로운 곳에서 지내는 손오공과는 반대로 버독은 매번 전장이 바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두운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친족에게조차 비정하게 대하는 차가운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자신의 자책을 깨닫고 태도가 바뀌는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고 마지막엔 프리저와의 처절한 전투에서 나온 희생적인 모습 등 소년 만화의 뻔한 결말인 주인공의 승리와는 반대되는 비극적인 전개와 결말이 독자들에게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이었죠. 냉혹하고 잔인한 사이어인들의 세계. 이들은 전투력으로 계급을 나눠 무리를 지었으며 어느 날 프리저의 눈에 들어와 그에게 스카우트되어 행성을 침공, 약탈,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저는 행성을 팔아 돈을 벌어줬고 사이어인들은 자기들의 본능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좋았죠. 하급 전사인 버독도 마찬가지로 프리저의 명령을 받아 행성을 침략하며 싸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버독은 이런 와중에도 같은 팀이었던 기네와 결혼해 가정을 이뤄 아들 라데치를 낳았고 둘째 아들인 카카로트까지 낳았지만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를 스카우터 체크하다가 전투력이 2밖에 되지 않자 쓰레기를 낳았다며 자식이고 뭐고 냉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전투력이 낮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 걸맞게 전투력이 낮은 종족이 사는 별로 보내지기 때문인데요. 아기를 보내놓고 그곳에서 아기가 성장하면서 해당 행성을 초토화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그 행성을 정복할 정도로 성장하면 아무리 하급전사라 한들 다시 고향으로 귀성시켜주는데 하지만 실제로 생존에 기원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버독은 아들이지만 쓰레기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전투력의 카카로트는 우주 변방의 별로 보내지는 것이 결정됐지만 버독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며 프리저의 명령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행성 카나사로 떠나버리죠.なんだ隕石か。わからん。 곧장 카나사성의 중심부로 향하는 버독 일행 단 5명이서 수백 명을 상대해야 되는 순간이 왔지만 산전수전 모두 겪은 버독팀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少しはいい運動になったね。俺はまだまだ暴れ足りねえな。 그리고 마침 이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는데요. 꼬리를 가진 사이어인들은 보름달을 보자 거대 원숭이로 변신했고 결국 카나사인들은 이들에게 모조리 학살당하고 말죠. 그렇게 카나사 행성을 함락시키고 휴식을 취하던 버독팀이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던 최후의 카나사인이 버독에게 기습 공격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처럼 멸망할 운명이다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고 그 직후 버독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죠. 이후 동료들의 도움으로 귀환해 회복장치 속에서 치료를 받던 버독. 여기서 버독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뜬금없이 행성 베지터가 멸망하는 장면과 자신의 아들인 카카로트가 성인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깬 버독은 그저 이상한 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 앞서 동료들이 정벌하러 간 미트 행성으로 향하려는데 이때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의 아들 옆을 지나치는데요. 방금의 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인 버독은 아들의 이름만 알아놓기로 하고 그대로 행성 미트로 향합니다. 한편 버독의 동료들은 미트 종족을 전멸시켰지만 프리저의 오른팔 도도리아와 그 일당들에게 이유 모를 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겨우 숨이 붙어있었던 토마는 버독이 도착할 때까지 버텼고 겨우 이 사건의 내막을 전달해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프리저가 버독을 비롯한 일부 사이어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전투력이 증가하자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사이어인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중에서 특출난 버독팀을 먼저 암살한 뒤 베지터 행성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머지 사이어인들을 집결시켜 한 방에 전멸시키려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버독의 앞에 동료들을 죽인 도도리아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버독은 이들을 간단하게 쓰러뜨리지만 뒤이어 나타난 도도리아의 파괴광선에 처참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동료들의 시신이 완충 역할을 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진 버독. 그렇게 중상을 입은 채 행성 베지터로 돌아가는 버독은 지구를 향하는 카카로트의 우주선과 맞닥뜨리고 이쯤 돼서야 자신이 보던 미래의 환각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행성에 도착한 버독은 동료들에게 그동안 프리저에게 이용당해 왔다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라도 다쳤냐며 비웃습니다. 열받은 버독은 쌍욕을 날리고 혼자 뛰쳐나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프리저의 우주선은 이미 코앞까지 도달해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깨달은 버독은 자신의 운명과 아들 카카로트의 운명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동료들의 복수를 위하여 홀로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これがこの星の最後の眺めになりますね。フリーザ様。フリーザ 혼자서 프리저의 잔챙이들을 상대하는 버독. 이전에 도도리아에게 죽을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층 강해졌습니다. フリーザ出てきやがれてめえ、まさか生きてるとは思わなかったぜ。なめた真似しやがって。ドドリア今度こそ確実に始末してやる。ドドリア。なんだ、俺は今掃除の最中だぞ。その場から下がれ。フリーザ様が出られる。フリーザ様が？早くしろ。巻き込まれても知らんぞ。くそー。引き返しやがった。なぜ？は？フリーザ様。フリーザ様だ。フリーザ様。おお。フリーザ様。なぜ？一体。フリーザようやく出てきやがったな。よくぞここまで抵抗してくれました。私としては何も知らず愚かなあなたたちのまま宇宙の塵にしたかったのですが、見上げた根性です。いいでしょう。そんなあなたにご褒美をあげましょう。このフリーザ様が少しだけあなたのお相手をしてあげます。最後の思い出というやつです。ふざけやがって。さあいらっしゃい。フリーさてもういいでしょう。ご褒美の時間は終わりです。さっさと仲間たちのもとへ追いきなさい。サイヤ人の強さを思い知らせてやれ。てめえだけはてめえだけは絶対に許さねえ。うわ
まだだ。これで全てが変わる。この惑星ベジータの運命、この俺の運命、カカロットの運命、そして貴様の運命だ。これで最後だ。ほっほっほっ何？さようならサイヤ人。なんだ？お前ら逃げろ！素晴らしい。ほら見てごらんなさい。ザーボンさん、ドドリアさん、こんな美しい花火ですよ。손오공과 프리저가 벌이는 대결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TV 스페셜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 이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레전드로 각인된 이유는 기존 소년 만화의 승리 공식을 모두 부정해버린 충격적인 각색 때문이었습니다. 버독은 자신과 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내놓기로 결심했고, 불가능한 일인 걸 알아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목 그대로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을 펼쳤으나, 프리저의 압도적인 힘 앞에 결국 아들 카카로트의 이름을 부르며 최후를 맞는 모습과 행성 베지터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프리저를 대조시키며 비극의 끝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들 손오공이 마침내 초사이어인에 도달하며 프리저를 쓰러뜨려 일족의 복수를 이뤄내고, 비극적이었던 버독의 죽음이 값진 희생으로 뒤바뀐과 동시에 원작의 프리저 편까지 더욱 완벽한 스토리로 거듭나게 만든 TV 스페셜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편, 전무후무한 레전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